네 번째 영상, 우각봉인지 우산봉인지. 산을 몇 시간째 타고 있으니까 속세의 기억이 사라지는 느낌이네. 우각봉이었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우봉각인가. 아무튼 일단 목적지까지는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게 나는 오르막길일 줄 알았더니 내리막길이네. 아까 뭐라고 했어? 어수대? 소의 뿔 같이 생겼다는 단어였는데, 뿔 각지니까 우각봉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닌 것 같지? 어쨌든 이 산은 양기가 좀 가득한 편이고, 사람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네. 과거에 대한 회상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가 그동안 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고, 아내하고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아들과 하고 싶은 일들. 근데 좀 딸이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딸하고 어린 시절을 딸하고도 좀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껏해야 그냥 나들이 정도? 가끔 이미 이제 딸이 커버려가지고 바이크에 뒤에 딸 태우고 가끔 드라이브 가깝게 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고 싶었는데, 한번 주말에 시간 되니 아빠랑 드라이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더니 다음에 하자 그래서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질 못하고, 이제 딸도 자꾸 성년이 돼가고, 누차 말했지만 내가 가장 맏아들인데, 첫째인데, 내 남동생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막내들도 다 군대까지 갔다 오고 다 사회에서 사회인이 됐는데,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를 늦게 낳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아내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야 딸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딸이 대학생이거든. 그래서 내가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적어도 60대 60대 후반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형국이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 딸도 어느새 대학생이고, 한 번쯤 그렇게 딸하고도 보내고 싶었는데, 나중에 딸하고는 그냥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오픈카를 타고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지? 아니면 배를 타고 드라이브 한다든가, 뭐 이 정도로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아내하고 아들하고는 좀 역동적인 걸 하고 싶다. 내가 카톡 프로필에도 남들에게는 이 프로필을 멀티로 설정할 수 있잖아. 나만이 볼 수 있는 프로필이 있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프로필을 구분해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공개되어 있는 프로필은 나의 그냥 의지만 밝힐 정도의 간단한 몇 가지, 내가 직접 손을 쓴 글들을 직접 촬영해서 프로필을 해놨고, 나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프로필을 아내와 뭐 내 아들과 딸 정도,
그리고 정말 나를 이해하는 뭐 한두 사람 정도만 그 프로필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내가 지금 여태까지 말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써놓고 프로필로 다 해놨거든. 특히 아내하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놨지.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이 다 아내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거든.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현실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 왜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고 지금 사는 거니까. 항상 그런 말과 그런 생각들로 계속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결국은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안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 산은 굉장히 양기가 가득한 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생각 자체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좋네. 이 산이 아무튼 여성적이진 않아. 남성적인 산이야. 이게 내가 볼 때는 뱀을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게 운기가 좀 있으면은 뱀을 마주칠 확률이 좀 있는데, 양기로 가득해서 뱀을 마주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마주친다면 좀 특이한 뱀을 마주치지 않을까. 뭐 방울뱀 같은 거, 그런 거, 살모사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뱀을 마주칠 수도 있지.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살구색하고 하얀 그런 구렁이라고 하지. 그런 걸 마주칠 가능성이 있겠네. 양기가 그렇게. 어쨌든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결국은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게 가장 제 1순위가 돼야 돼. 여기서 고객이라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 소비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결국 그 소비자를 상대하는, 왜냐, 소비자는 물론 소비자가 품질을 판단하고 이 제품을 더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소비자한테 소비를 시키게 하고 또 그 소비자의 선택을 하게 하는 가장 마지막 소매라고 할까, 소매가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 소비자, 생산자가 소비자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너무나 어려운 문제거든. 소비자를 일일이 대응한다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려운 문제고, 보통은 이제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지. 생산자, 그리고 좀 그룹화된 뭐 체인이나 뭐 이런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밑으로 도매점 혹은 체인점과 도매점이 같은 라인상에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체인점을 거쳐서 도매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인점을 거치지 않고 도매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매점 밑으로 소매점이 있고, 또 소매점이 이제 결국 소비자와 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유통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은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소매점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런 그 단축시키는 이런 과정이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갔다 와야 되나? 오수대가 뭐길래 이렇게 내려갔다 오지? 그렇게 단축시키면 많은 절감 효과가 있고 뭔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은 거거든.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이 도매점이라는 그 중간 매체가 있어서 그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또 안고 소매점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보다 용이하게 도매점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소비자한테 갈 때는 그런 마진들이 더 붙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내가 그랬잖아 아까 초반에, 소비자의 니즈까지 충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매점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고,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매점을 거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도매점은 생산자를 온전히 이해해 주거나 어떤 공존 관계에서 서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취한다기보다는 선택적인 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도매점이 생산자가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언제든 다른 생산자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때문에 생산자는 항상 도매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생산자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때문에 도매점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가 소매점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시도하지만, 그 또한 막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소매점이 아닌 도매점의 유통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유통 과정은 늘상 생산자가
힘들고 결국 정말 필요로 하는 그릇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적어도 소매점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소매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결국 도매점은 이업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도매점은 적어도 우리가 하려는 사업 분야에서의 모든 도매점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도매점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매점에서 취해둔 마진이 다 소매점에 돌아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또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표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이런 과정에서 소매점을 어떻게 소매점 니즈에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생산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여기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과제들은 또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소비자가 아닌 그 2단계인 소매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비자의 선택은 그 소매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폭 안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자가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소비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쓸 때는 그만큼 최상인 건 없겠지. 그러나 그 유통 과정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많은 부분을 사실 양해해 줘야 되거든. 근데 소비자들은 결코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생산자의 책임이라기보단 소비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지.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코 생산자를 옹호해 주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결국은 못 찾는 것이 본인들의 문제임을 인지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왜냐? 소비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2단계 이제 소매점과의 연결을 통해서 생산자가 그런 구축 라인을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고,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생산자가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는 그걸 원하지. 그러나 소매점, 소비자 2단계인 소매점이 그런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하느냐? 아니다. 그런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한다고만 그렇게 딱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참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고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고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꼭 품질 좋고 뭐 아무리 오래 써도 고장이 안 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만약 그런 제품을 생산자가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그걸 이용한다면 1차적으로는 좋지.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는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다. 왜냐? 생산자는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야만 생산자로서의 이치를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생산자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품질이 좋고 잘 고장이 안 나면 소비가 당연히 그 소비 주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이며, 소비는 당연히 떨어지고, 품질이 아무리 좋아봤자 생산자는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유지하고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가령 이러면 또 몰라. 아주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그걸 이용해 준다면 그럼 상황은 달라지겠지. 그러나 소비자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도매점을 거쳐서 소매점을 거쳐가지고 다 중간에 마진을 다 취하는 그런 금액이 오히려 낫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연결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비용이 더 비싸지면 소비자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몇 값을 더 비싸야 된다. 그래야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소비주기가 길어지더라도 생산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생산자가 살아남아야 소비자도 그런 품질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때문에 그것이 성립되려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줘야 되고 그게 너무 품질이 좋아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 시기가 되면 다시 소비할 수 있게끔 고장이 난다든지 쓸 수 없게 된다든지, 물론 쓰는 동안에는 비교적 괜찮아야지 완전히 품질이 저하돼서 못 쓸 정도는 되지는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소비자의 만족을 시키되 그것이 너무 좋아서 소비 주기가 짧아져서는 안 된다. 아니 길어져서는 완전히 길어져서는 안 된다. 적당히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품질을 적당선에 맞추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로 연결시키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때문에 그 윗단계인 소매자로 생산자가 연결을 시켜서 지금 말한 것들을 소매점이 컨트롤하면서 적정선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점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주는 소매점의 니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품질이 우수할 수는 없다. 우수해서도 안 되고 적정선에서 맞춰야 되며 소매점에서 컨트롤하기 좋게 그런 제품을 생산자는 생산해 줄수록 공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어떤 자신의 선입견에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고정관념으로도 탈피해야 된다. 설령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소매점에서 원할지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던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그런 소매점의 그런 요구를 충분히 밀도 있게 검토하고 그대로 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아집과 그런 것들을 다 편견을 다 버리고 그건 맞지 않는 건데 그건 바보는 하는 짓인데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바보는 바로 당신이 FM만 고집하고 있거나 이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보다. 결국은 세상살이는 어떤 일정한 규칙 법칙에 의해서 어떤 기존 어떤 이게 옳다 이런 것만을 계속 고수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지라 그것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생산자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무조건 잘 만들고 무조건 하자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간 망한다. 적정하게 만들고 소비 기간이 적정한 상태로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서로에게 모두 이로운 점이 되고 결국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피부로 겪고 있는 소매점이 그것을 제일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특성의 제품을 원하는 바를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게 생산자와 소매점이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대신 도매점은 건너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취하는 마진을 골고루
나눠 가져서 그만큼의 대가를, 노력한 대가를 소매점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리고 글쎄 생산자는 좀 거기 이익을 얻기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생산자가 이익을 못 얻더라도 소비자와 그 소매점에게 그런 이익을 환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규칙이지. 그런 유통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 숙제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한데, 지금 말한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중에 여기도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바이크를 타고 와서 거꾸로 산행해도 될 것 같은데. 어수대 일로 가면 뭐가 나오나?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약간 그 물고기들이 살만한 그런 토라서 어수대라고 했나? 이게 좀 약간 인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계곡인데, 계곡. 인위적으로 만들었네.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경할 수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물은 뭐 완전히 더러운 편도 아니지만 깨끗한 편도 아니고, 물고기가 사는 것 같지는 않고 울챙이들만 보이는데, 천년 옛절에 님은 간대였고 어수대 빈터만 남아있네. 지난 일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바람에 학이나 불러볼까나? 어수대의 뜻이 뭐지? 우리나라의 으뜸물, 부안댐 물 시작되는 곳. 부안댐이 하나 있나 보구나. 부안댐이라는 게 있구나. 부안댐이 어디에 속하는 거지? 부안댐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따가 검색을 해봐야겠네. 이 부안댐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댐인가? 부안댐.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부안댐. 이게 전라도에도 댐이 하나 있긴 하구나. 부안댐이라고. 여기에 근데 웬 집처럼 생긴 게 뭐지? 뭐 하는 거지? 텐트 같이 생긴 거. 누가 사나 보네. 이거 사나 보다. 누가 사는 것 같으니까, 실내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는 것 같아. 쓰러져 가는 건물인데 건물 안에 텐트가 참. 딱 보니까 느낌이 누가 사는 것 같아. 일단 내려왔으니까 저까지만 좀 가봐서 어떻게 돼 있는가만 좀 보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다. 복귀를 하면 빠르면 5시나 6시쯤에 바이크 세워놓은 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목이 아프네. 이왕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더 걸어가 볼게. 여기가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지. 나중에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데 바이크를 이쪽으로 몰고 와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나. 여기도 집 한 채가 보이네.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별장인가? 가끔씩 와서 쓰는? 저기도 집 한 채가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갔다 와야겠다. 오늘 해가 이게 지금 가장 해가 지금 쨍쨍할 때잖아. 시간이 이게 지금 오늘 더운 게 아니야. 이게 완전 뜨거워. 지금 산속에 그늘로만 다녀서 덥게 느껴지는 거지. 아주 이 햇빛에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되면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네. 여기 잠깐 걷는데 와 이거 엄청 뜨거워. 내 이래서 모자를 쓰고 온 건데 산에서는 모자를 쓸 이유를 못 찾았는데 여기 딱 내려오니까 모자를 잘 쓰고 왔구나.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빌려주나 보다. 이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봤자 일단 이런 길이 있구나 이 정도만 참고로 하고, 야 여기서 보니까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참 특이하지. 다음에는 이쪽이 아니라 오수대 반대쪽으로 갈 거니까 모양새는 산신각이라고 보니까 뭘 모시고 있는데 와 이거 장난이 아니야. 햇살이 와씨 엄청 뜨거. 저기 잠깐 있는데 뭐 살이 있는 것 같나. 한 여기까지 한 20분 치면 벌써 30분이나 지났구나. 이제 복귀를 하면서 몸을 최대한 풀면서 복귀하는 것을 하고 한 10분 이제 15분 정도 다시 산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가 복장을 정비하고 다시 복귀하는 걸로.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지. 어쨌든 이제 어떤 니즈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근데 이 모든 이 생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론 많은 부분이 기계가 하긴 하지만 이 기계를 다루고 그리고 그 기계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규칙을
자신만의 아집으로 갖고 있느냐, 이것이 올바르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정확하게는 최종 소비자 2단계인 소비자에 필요한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품질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과서대로 혹은 자기들이 그동안 기술적으로 경험한 이래야만 옳다는 그런 품질을 만들었다간 망한다. 설령 본인이 그동안 경험하고 노하우에 의해서 이거는 미친 말인데, 이건 미친 소리인데 라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반드시 귀담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라는 게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기계가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시스템이 하긴 하지만, 그 기계를 다루거나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이 모든 기계들을 다뤄온 능숙자, 숙련자들은, 기술자들은 그동안에 자신의 숱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자신만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연스럽게 쌓인 그런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을 깨부셔야 된다, 스스로. 그렇지 않아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이 먼 미래를 향해 바라보는 이 과제 안에서 말이지. 자신이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래야 문제 없다고 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우리가 목표한 소비자, 바로 이 단계인 소매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설령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같이 공감하고 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런 제품을 만들기에,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게 맞는 거란 말이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은 이상하게 생각 들어도 그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제품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 이게 말은 이론은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내가 밑에 몇 번씩이나 훌륭한 개발 쪽에 학과 공부를 전공한 전공자들, 그리고 숱한 개발 경험이 있는 이 경력자들을 밑에 부하 직원으로 써봤거든. 그들의 기술 능력은 아주 뛰어나. 그러니까 코딩 능력은 아주 우수해. 아름다워. 근데 그건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아름다운 거야.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한 니즈는 그런 코딩의 아름다움과 코딩의 최적화가 아니거든. 소비자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기술적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쉬운 예로 지금은 아주 일반화 됐지만은 내가 누차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뭘 이메일을 확인하든 뭘 하려면은 아이디 넣고, 아이디도 뭐 요즘은 또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영문 몇 자에다가 숫자도 뭐 써야 되고, 뭐 특수기호도 써야 돼서 뭐 조합해가지고 뭐 16자인가 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몇 자를 넣으면 안 되고, 아이디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아이디는 참 아닌가? 비밀번호가 그런가? 어쨌든 뭐 비밀번호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 그런 규칙들이 참. 거기다가 또 뭐
비밀번호를 체크할 때는 암호화해서 뭐 모듈에 해가지고 해킹했을 때 최대한 눈치챌 수 없도록 암호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다시 그걸 디코딩 해가지고 정말 그 로그인 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암호가 맞는지 체크해서 로그인 승인을 해가지고 접근하게 해야 된다. 아, 다 좋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그거 맘먹으면은 아무리 그렇게 비틀어 놓는다고 해도 해킹하고 싶은 사람은 해킹하거든. 오히려 꼬아놓는 게 더 해킹에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초반에 뭐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꼬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필요로 하고 거기에 수동으로 하든 관리자를 둬서 문제는 언제든 일어난다. 그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근본적인 뭐 방어막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지 말고 그냥 문제는 일어난다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연구나 노력이나 집중을 하지 않고 그렇게만 비틀어 놓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일어나거든. 그럼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든 일어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응 방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후속 절차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사용자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훌륭한 개발자적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요즘은 너무 일반화돼서 다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야기했고 내 말을 절대 아니 이 사람이 시키면 그냥 할 것이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몇 개월에 걸쳐 설득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기 싫은데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하는 눈치더라고.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 요청을 했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암호화되고 또 입력 당시에도 별 표시로 돼서 뭘 입력하는지 몰라서 사용자가 불편해 하니까 그냥 암호를 입력해도 그냥 암호 입력하는 게 그대로 그냥 보이게 해라. 그래 사용자가 나이 든 사람도 뭐 그렇고 내가 제대로 입력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게 별 표시로 되니까 내가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 건지 아무리 로그인 하려고 해도 로그인도 잘 안 되고 내가 암호를 잘못 입력한 건지 뭘 잘못한 건지 모르니까 암호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해라. 설령 그것이 암호가 노출돼서 누군가가 그 사람 대신 로그인을 했다 치자. 근데 뭐 거기서 뭐 무슨 중요한 정보를 캐갈 게 있다고 좋아 그렇게 로그인해서 뭔가 그 사람이 주문을 해서 결제까지 했다고 쳐. 그러면 거기에 뭐 계좌번호가 노출돼서 그 사람 뭐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지. 남이 대신 주문해서 결제해 주는데 내가 돈 낸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면서 누구한테 노출이 된 사람은 대신 주문해줘서 그 물건 받아줬고, 아니 설령 주소까지 해킹을 해서 변경했다 쳐.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샀다고 쳐.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았다 쳐. 아니면 그렇게 노출해서 내가 결제한 게 그 이상한 사람한테 갔다고 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 바로 발각되고 그런 일도 생기지도 않고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 근데 그러면 쉽게 로그인해서 빨리빨리 맨날 하는 일인데 하루에도 몇십 번이나 주문을 하는데 그냥 패스워드 보이게 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패스워드는 암호해야 되고 입력할 때도 별 표시돼서 안 보이게 해야 된대.
내가 이런 요청을 하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걸 적용했어. 거기서는 이제 겸용해서 기술적으로 표현을 했지. 내 패스워드 보이게 하기 뭐 이런 체크 버튼을 줘서 그걸 체크하면 내가 패스 입력할 때 아무 안 되고 다 보이는 거야. 체크 안 하면 예전처럼 그냥 별 표시되고 아무가 되고. 그렇게 니즈를 필요로 해서 대형 사이트에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지금은 상식화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내가 이걸 요청할 때는 이놈의 개발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기술적 아집에 쌓여가지고 시장성을 읽지 못하고 정말 정작, 아니 우리가 이 개발하는 이유는 이 코딩의 아름다움, 코딩의 어떤 최적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그러면 좋지. 우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고, 수익을 내려면 사용자들의 편리성이 강조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마 세상에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나중에는 내가 비밀번호 보이게 하는 걸 따라하듯이 나중엔 대형 사이트도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이디를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는 다 기억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다 고유 번호야. 국가에서 이미 중복되지 않도록 잘 고유 번호로 정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로 하고 비밀번호만 자신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로그인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나도 여러 곳 사이트에 아이디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나중에는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요. 죽어도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한동안 로그인 안 하면. 근데 이렇게 통일화 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디를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내 생년월일을 잊어버릴 일이 없고 내 사업자 번호를 잊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주문 사이트는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대형 사이트에서 분명히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혹은 다른 방식으로 로그인 하긴, 요즘은 또 그렇게 해서 더 편리해진 게 있긴 하구나.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뭐 이런 거, 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게 왜 생긴 거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니즈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 자신의 고집은 그 부리는 게 아니야. 그건 멍청한 거야. 그래, 이제 해결할 과제는 이런 기술자들의 이런 자기 신념, 이것들을 스스로가 깨부셔야 되거든. 그러려면 더 큰 의미를 자신에게 부여하거든.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사용자들이 우리 생산된 제품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설령 본인이 생각하기엔 엉뚱한 제품일지라도 그 엉뚱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많은 부분은 기계와 정밀화된 기계가 시스템이 하지만 이것을 다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 관리자들을 어떻게 이걸 이해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나의 고민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그랬잖아, 밑에 그렇게 유능한 개발자를 뒀어도 그 비밀번호 보이게 하는 거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게 설득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눈치더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맘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왜 편협된 자기 세상에 한정돼 있을까? 물론 나도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나만의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지만,
결국 이건 편협된 시각이고, 그걸 떠나기 전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모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기준점은 그때그때 맞게 확확 변해줘야 되거든. 목적에 부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러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나의 에너지가 분명히 세상 밖으로 내 말소로 나왔기 때문에 전달될 것이라 보고, 내가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수정해 나가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입 밖으로 세상에 나온 이상 이 문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함께 같이 바라보면서 멋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계속 산행 일기를, 영상 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이상.